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 내용을 좀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항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이번에는 그 단원이 이제 바뀌거든요. 이제 확률이라는 단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좀 볼 건데, 확률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의 그냥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앞단원에서 배웠던 그런 경우의 수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률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이제 봅시다. 자, 이제 한번 예시를 한번 좀 들어준 게 저기 나와 있어. 자, 우리가 몇 가지 영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자, 주사위를 던질 건데,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이제 그 던지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이 확률 단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행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제 뭐 조건이 막 바뀌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게 필연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은 막 누가 막 조작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뭔가 같은 그 결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그런 시행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시행을 이제 함으로써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 있잖아. 그 결과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집합으로 만듭니다. 집합으로. 그게 이제 뭐냐면은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시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표본 공간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그리고 원소가 딱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은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 사건. 일단 요거 빈칸을 좀 먼저 채우고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만약에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다. 전 사건.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공사건.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집합으로 따지면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호로는 공사건이 공집합과 똑같은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는 이제 주사위를 한번 던져봅니다. 주사위를 이제.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짐으로써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결과는 1, 2, 3, 4, 5, 6, 6가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1, 2, 3, 4, 5, 6을 각각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어. 걔네들을 다 갖고 있는 집합을. 그 집합을 우리가 이제 그 표본 공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집합으로 따지면 그냥 전체 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집합. 그러면 근원 사건은 이제 그 원소 하나짜리로 이 집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표본 공간도 그렇고 근원 사건도 그렇고 지금 보면 다 중괄호가 있잖아. 저거 집합 표현 맞네? 집합 표현.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사건이라는 것들 있잖아. 사건이라는 것들이랑 표본 공간은 기본적으로 집합입니다. 집합. 집합으로 좀 의미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만약에 1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주사위를 던지면은 반드시 1 이상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면 7 이상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은 공사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근데 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표본 공간 말고는 나머지는 막 그렇게 많이는 쓰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단 다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표본 공간은 기본적으로 그 기호가 있어. 기호로는 우리가 S라고 이제 나타냅니다. S라고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자, 배반 사건이랑 여사건입니다. 배반 사건이랑 여사건. 자, 우리가 표본 공간에서 어떤 두 사건 A, B를 이제 우리가 잡아보는데, 걔네 두 사건이 이제 우리가 합쳐볼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합치는 거는 합집합 맞니, 얘들아? 합집합?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확률에서는 그 합치는 거를 이제 사건을 합치는 거여가지고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합사건.
그래서 우리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사건 B야, 이제. 집합에서도 합집합이 무슨 의미였니? 집합 A 또는 집합 B.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합집합이었어, 이제.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A와 B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기호론을 이제 뭐라고 나타냅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합집합 표현 써주면 됩니다. 자, 곱사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교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교집합으로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교집합으로 이렇게. 자, 곱사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 합사건, 곱사건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걔네도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배반사건이라고 나오거든요.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집합에서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집합이 서로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집합이 서로서. 자, 서로서는 우리가 교집합이 없는 거여가지고요. A 교집합 B로 우리가 표현해 봤을 때 그게 공집합이 나오는 게 서로서였어. 그러면 사건이다. 배반사건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배반사건. 자, 그럼 A와 B는 서로 우리는 배반이라고 합니다. 배반.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 사건을 우리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인데, 우리가 집합에서 여집합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여사건은 사건 A가 만약에 있을 때, 그 사건 A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제 A의 여집합. 집합에서 우리가 알던 거랑 그냥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는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가 이제 추가됐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1번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1번을. 자, 주사위에 하나를 던지는 시행을 할 것이다. 1, 2, 3, 4, 5, 6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시행에서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봤어요. 자, 우리 표본 공간은 기호로 S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제 이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한번 적어보면은 주사위 던져서, 한 개의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결과니까 1, 2, 3, 4, 5, 6이라고 표본 공간을 적어주면 되거든? 근데 그게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보고 싶대. 그러면은 이제 사건 A는 집합 표현해 주시고 1, 2, 3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배반 사건인 것을 고르라라고 했거든. 배반 사건인 것은 우리가 교집합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공집합인 거. A는 지금 1, 2, 3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 이 나머지 보기에서는 1, 2, 3이 안 들어있는 거를 찾아줘야 되겠죠. 안 들어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자, B는 5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5 하나만 단독으로 쓰시면 되고, 니은, C는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짝수는 이제 2, 4, 6, 3개밖에 없겠죠. 자, 디귿은 T가 6의 약수가 아닌 게 나온대요. 아닌 거. 6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니까 나머지 4, 5라고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4, 5. 그럼 여기에서 A와 원소가 이제 아예 겹치지 않아야 된다. 1, 2, 3이 없는 것들을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는 겹치죠. 얘네 둘은 안 겹치죠. 그래서 기역 디귿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기역 디귿. 기역 디귿 해주시면 되고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필수예제 2번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질 건데 홀수인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래. 홀수인 소수. 자,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니까 이제 홀수는 일단 우리가 1, 3, 5가 있을 것이고, 자, 1부터 6까지 범위에서 소수는 2, 3, 5가 있습니다. 이게 막 너네 막 이게 소수 막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1은 소수인가요?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이지, 그지? 1은 뭡니까? 실수. 응? 응. 소수가 맞니? 아니니?
1은 소수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 3, 5이면서 2, 3, 5를 만족하는 게 뭐냐면은 3, 5가 중복일입니다. 3, 5가 이제. 그래서 사건 A는 이제 여기서 3, 5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건 A는. 그럼 봐봐.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옛날에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이 몇 개냐. 이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겁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그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 그러니까 3, 5를 원소로 갖지 않아야 되겠죠. 3, 5를 원소로 안 가지는 그러한 집합이 총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니? 1, 2, 3, 4, 5, 6 중에서 3, 5는 절대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니? 나머지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 선택지가 몇 가지씩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2의 4제곱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죠. 2의 4제곱으로.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는 원소가 4개니까 2의 4제곱. 나머지 3, 5는 결정됐으니까 배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걸 옛날에 했었다. 기억나시죠? 네. 만약 따져야 되는 게 원소가 3개다. 그럼 2의 세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따져야 되는 원소의 개수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한 거, 확실하게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는 거는 제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기본적인 확률의 뜻과 성질을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자, 일단 확률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확률은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래.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 그거를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제 하고, 자, 기호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면은 사건 A를 괄호로 감싸주시면서 그 앞에 P를 씁니다. P. 대문자 P를 씁니다. PA가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즉, 정확히는 괄호 안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근데 왜 P라는 저 글자를 쓰냐? 그 바로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 이제 확률을 뜻하는 이제 probability 라는 그 약자를 이제 딴 것이고요, 이제. 확률을 뜻하는 첫 글자.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능성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두 가지 확률이 나오거든요. 수학적 확률이 나오고 통계적 확률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뭐 보면은 되게 말은 거창하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막 벌써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이제. 뭔 개소리인가, 저게. 그 다음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여기는 좀 알 것 같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뭔가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에서 NS분의 NA. 그러니까 애초에 확률이라는 게 우리 원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분의 해당 사건, 이렇게 하지 않니? 원래? 그래서 옛날에 봐봐. 주사위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던지는데, 만약에 홀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봤어.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그 상황이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홀수가 나오는 경우 1, 3, 5, 3가지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의된 확률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이래요. 수학적 확률. 이렇게 되는 게 수학적 확률이다라는 거거든.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이제 대각선 그어놨는데, 대각선 뒤에는 그래도 알겠는데, 저 앞에 저게 뭔가 되게 어렵게 말이 나왔잖아. 자, 이게 내신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만약에 나오면은, 이 대각선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일단 이 얘기야. 주사위 던지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 표본 공간이 이제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요. 자, 어떤 시행, 여기서는 주사위를 예를 들 거야.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주사위 던짐으로써 나올 수 있는 그 결과가 이제 지금 6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 4, 5, 6 개별적인 원소 하나짜리 사건으로 보면은 6개, 유한계죠, 일단. 유한계. 그리고 얘가 중요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얘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이 다 같아야 된다는 의미야. 근데 그건 당연히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어. 다른 상황. 뭔지 한번 봐봐요, 얘들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요런 상황이 있어. 1이 지금 7개가 있고 2가 2개가 있고 3이 3개가 있어. 총 이제 10개가 있거든요. 총 10개가. 근데 내가 뭘 하고 싶냐면은 4개를 내가 선택을 해볼 거야. 4개를 이제 선택을 해볼 것이거든요. 4개를 내가 한번 선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4개를 선택할 때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1, 1, 1, 1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지, 그지? 혹은 1, 2, 2, 3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지, 그지? 근데 얘들 한번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1, 1, 1, 1이 나올 확률이 클까? 1, 2, 2, 3이 나올 확률이 클까? 위에 게 클까? 밑에 게 클까? 위에 게 큰 것 같습니까? 위에 게? 뭔가 1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많이 들어있는 1이 좀 적게 쓰인 거잖아요. 그지? 개수가 적은 2, 3이 좀 많이 쓰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밑에 건도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얘가 나올 확률은 다르죠. 뭔가 다르겠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확률을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될 확률이 달라서 나중에 이런 것들로 확률 계산을 만약에 할 때에는 지금 그 확률 계산을 할 때에는 이 일어날 확률을 다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정 작업을.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가중치를 좀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말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을 봅시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통계적 확률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n번 반복하다 보니까 사건이 rn번 일어났더라. 그러면은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가 rn이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횟수분의 사건이 일어날 횟수 n분의 rn으로 볼 수 있니? n분의 rn? 네. 전체분의 그 해당 사건이 일어날 횟수니까. 근데 만약에 n을 한없이 크게 합니다. n을.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상대도수 n분의 rn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그 값을 우리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이제 100번 정도 던져볼게. 동전을 100번. 얘들아, 동전을 100번 던지면은 이제 앞뒷면이 이제 나오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한 대충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앞면은? 100번 던지면 앞면이 몇 개 정도 나오겠니? 앞면이. 일단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뭔가 반반씩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항상 동전을 던지면 무조건 앞면 50번, 뒷면 50번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정말 운이 좋게도 앞면이 10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크게 지금 100번밖에 안 했는데 뭐 1000번, 10,000번, 10만 번 그 시행 횟수를 늘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확률 있잖아. 지금 봐봐.
동전을 이제 100번 던져서 앞면이 50번 나왔으면은 100분의 50의 확률로 앞면이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처음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100번 나왔네? 그럼 앞면에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니? 100분의 100인 거야, 그때는. 근데 시행의 수를 점점 늘리다 보니까 뒷면도 좀 막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앞뒷면이 막 섞여서 나와. 원래 앞면만 나왔다가. 그럼 섞여서 나오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그 예상하고 있는 그 확률인 2분의 1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시행의 수를 점점 키우면은 그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겁니다. 통계적 확률.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에는 실제로 크게 할 수 없으니까 n이 충분히 클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저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당무장 표시가 중요해.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실제 이제 시행을 해서 통계적 확률 n분의 rn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는 이제 거의 가까워진다. 아까 얘기한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100번 나왔다. 그럼 앞면에 나올 확률은 100분의 100처럼 보이지만 시행의 수를 점점 크게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확률이 2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의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기본 성질. 자, 요거는 이제 뭐 직관적인 건데, 당연한 건데, 확인해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어떤 특정 사건을 잡았을 때 걔는 이제 이 전체 표본 공간의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원소의 개수가 빵개에서 전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건 A가 이제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을 NS로 나눕니다. NS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NS.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였었냐면요. 이게 PA였어요. PA. 전체 NS로 나눠주면은. 그래서 이제 범위가 0과 1 사이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0과 1으로 나오게 된다. 근데 만약에 반드시 일어나는 전 사건이다. 그러면 전 사건의 확률은 1. 절대로 확률이 이제 발생할 수가 없다. 공사건은 확률을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확률을 퍼센티지, 뭐 20%라고 이렇게 퍼센티지로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 퍼센티지를 소수점으로 환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소수점으로. 소수점 2칸 땡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주로 이제 확률을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어떤 이 네모난 모양이 있어. 이제 내가 이제 화살을 이제 여기다가 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빗나가는 경우는 없고, 이 선에 닿는 경우도 없고, 이 네 가지 영역 중 어느 한 가지 영역에는 반드시 화살에 이제 딱 꽂힌다고 가정을 해보자. 화살이 꽂힌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이제 1, 2, 3, 4라고 나왔을 때, 자, 화살을 쐈을 때, 1번 부분에 화살이 꽂힐 확률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네, 이거는 4분의 1 맞습니까? 직관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전체 넓이 중에서 1에 해당하는 넓이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우리가 위에서 확인한 확률은 이게 뭔가 원소의 개수였거든요. 원소의 개수. 근데 지금 얘는 이게 원소의 개수 개념이 아니라 넓이 개념이잖아. 넓이 개념. 물론 넓이 개념 위에 거랑 다르긴 하지만은 그냥 어차피 그 넓이분의 넓이로 우리가 그냥 따져줘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확률을 구하려면은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길이, 넓이, 부피, 시간 등 숫자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 집합에 해당하는 그 영역을 이제 이용해서 여기서는 그 영역이 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넓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기하적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 영역의 크기 분의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그 영역의 크기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길이가 있거든. 봐봐, 길이가. 지금 3등분이 된 상황이야, 3등분이. 그런데 숫자를 0, 1, 2, 3으로 이렇게 좀 간주를 해보고 내가 이 사이에 어떤 이무의 수를 생각할 거야. 이무의 수.
이무의 수를 생각할 건데, 그 이무의 수를 이제 x라고 합시다. 근데 x가 이제 1과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얘는 몇 분의 몇일까라는 거야. 몇 분의 몇일까, 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그냥 랜덤한 수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이거는 이제 무수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의 개수를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만은, 이제 여기선 길이가 영역이 되는 거지. 길이가. 그죠? 그 직관적으로, 아, 전체 3칸 중에서 한 칸만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3분의 1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확률을 좀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토대로 우리는 필수제 3번을 봅시다,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확률을 한번 구해 볼 거야. 다양한 형태의 확률. 자, 필수제 3번 간단한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질 때 두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 두 수의 곱이 뭐 짝수이냐 홀수이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제. 일단 우리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홀수 곱하기 홀수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홀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나옵니까, 이거? 얘는 짝수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섞여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짝홀이 곱해져 있으면은 얘는 이제 짝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순서 바꿔서 이제 홀짝수 한번 그냥 써볼게요. 홀짝이 곱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짝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앞의 수가 홀짝이냐, 혹은 뒤의 수가 홀짝이냐, 총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거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수가 다 홀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두 수가 다 홀수구나. 근데 주사위에 던져서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니,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은 36분의 9에서 4분의 1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4분의 1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필수제 4번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인데, 지금 순열을 이용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뒤에 뭐를 이용하는 확률도 나올까? 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뭐 원순열을 이용하는, 이런 다양한 확률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자, 저 이제 6개의 문자가 이제 있는데 양끝에 A와 R이 오고 싶다. 그 확률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주시면 6 팩토리얼 맞습니까? 6개의 문자 나열하는 거잖아? 6개의 문자.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사건은 A와 R이 양끝에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일단 A, R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팩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남은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4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니? 4팩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약분이 되죠. 6팩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 6가지 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4팩을 좀 약분해 주시고, 이역으로 약분해 주셔 가지고, 얘를 15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5분의 1. 그냥 간단하고요. 15분의 1. 15분의 1이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이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이야, 이제. 자, 이제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입니다. 원순열. 원순열 기억나시죠? 원순열? 자, 원순열은,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이 이제 있는데,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제.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자체부터 원순열입니다, 지금. 자, 총 사람 7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7명이 아니라 6명으로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는 거 맞니? 원순열은 빼기 1팩이었죠. 자, 근데 여자끼리 좀 이웃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 여자 자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여자를 이제 우리가 이웃하게 둘 것이고, 남은 남자 4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웃할 때는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2번 나열하는 거 맞습니까? 그 묶은 거 안에서 나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열, 2번 나열을 해주죠. 그래서 묶은 거 안에서 나열, 아, 여자끼리 자리가 바뀌는 거 3팩토리얼.
전체 나열, 5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간주되니까, 이제, 다시, 이게 원순열이니까 다시, 그냥 순열로 이제 배치해놨네. 자, 원순열이니까 여자 3명, 그 다음에 남자 4명. 얘네를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자 3명 바뀌는 건 한 팩 맞고,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이 원순열로 적용되니까, 전체 5명을 원순열로 돌리면 4명처럼 간주되겠죠? 4팩으로. 자, 아까랑 좀 비슷한 식이죠? 6 곱하기 5 곱하기 4팩. 그 다음에 이제 3팩 곱하기 이제 4팩. 그러면은 약분이 되니까. 자, 5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분의 1.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5분의 1이구나. 네, 아직까지 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의 6번인데, 자, 4개의 숫자 0, 2, 3,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할 것이다. 홀수일 확률을 좀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 건데,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일단, 맨 앞에는 0이 못 오잖아요, 맨 앞에는.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맨 앞은? 3가지. 그 다음부터는 중복 허용되고 0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쭈루루룩 4가지로 작성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중복순열 기호로 이용해서 표현해 주게 되면은 3 곱하기 4파이 4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네. 뭐 어찌됐든 계산해 보면은 768입니다. 자, 우리는 홀수일 확률을 좀 구해주려. 홀수일 확률. 홀수는 이제 뒤에가 홀수로 끝나줘야 되는 건데, 자, 뒤에가 3아니면 5로 끝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맨 뒤에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근데 나머지 부분 채웁니다. 여기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맨 앞에는 이제 0이 못 온다 했으니 3가지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64에다가 6 곱해가지고 384인가요, 이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64 곱하기 6. 그래서 뭐 사실 뭐 계산 안 해도 약분으로 처리되기는 하는데, 768분의 384, 요 계산하는 거죠. 자, 그냥 숫자 그냥 굳이 안 곱하고, 여기서 그냥 약분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게 지금 좀 많이 들어있는 게 얘네가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얘네가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는 4하고 2만 남아가지고요. 분모 4 보내고 분자 2 보내가지고 그냥 2분의 1이다. 그냥 이렇게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그냥 확률을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해주시고, 확률 계산. 그 다음에, 오, 되게 많네. 자, 그리고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일단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제 7개의 문자인데, ST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같은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시면, W, E, B, S, I, T, E. 이 2개가 중복으로 지금 쓰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작성해 주실 때에는 지금 총 7개의 문자가 이제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이 2개가 중복이어서, 자,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돼야 되는 거야. 2팩분의 실패. 왜 저렇게 나오는지 알겠니? 2팩분의 실패. 그리고 ST가 이제 양 끝에 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ST를 위치를 그냥 정합니다, 이제. 정합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ST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근데 ST 자리 정해줘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리가 서로. 이제 2팩토리얼을 곱해주셔야 자리 바뀜 고려한 거겠죠? ST를 썼으면은 이제 남은 게 W, B, I에다가 이 2개 써야 되는 거니까 저 5개를 이제 마저 요 안에다 놔야 하는데 이 2개가 중복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약분해주고. 2팩인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제 7팩분의 2팩, 5팩으로 계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네. 2 곱하기 5팩. 7팩은 이제 765 곱한 거니까 5팩을
약분을 시킵시다. 약분. 2도 약분. 그래서 7, 3에 21분의 1.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뒤에 이제 필수제 8번입니다, 이제.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아까 요거 나온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잘 봐야 된다, 얘들아. 요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봐봐.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전체 공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원래? 전체 공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야, 이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작성해줘야 될까, 저거?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지금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거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보세요, 이거. 흰 공 3개가 있어야 되나? 흰 공 3개? 그 다음에 얘를 그냥 검은 공이라 합시다. 검은 공. 검은 공 2개가 있어요. 여기서 3개를 꺼낸대. 3개를 꺼낸대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해줘야 돼, 이거? 경우의 수를? 뭐라 해줘야 되는 이거? 어떻게? 뭐라고 해줘야 돼, 이거? 이거, 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니까, 5C3, 이렇게 작성하는 거 맞니, 이거? 5C3으로? 이거 맞습니까? 5개 중 3개 선택이니까. 맞니? 아니니? 자,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니까 5C3이라고 써.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흰 공 2개가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검은 공도 하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흰 공 3개 중에서 2개가 나올 확률.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검은 공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검은 공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다 지금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곱셈으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자, 5C3 계산하시면 10이고, 3C2는 3이고, 뒤에 2C1은 2거든요. 계산해보시면은, 5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5분의 3. 이게 맞을까? 이게? 네, 일단 이게 맞습니다. 네, 이건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왜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냐. 뭔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냐. 봐봐. 원래 그 순열 조합할 때, 우리가 뭐 NPR 할 때랑 NCR 할 때, 혹은 NPIR 새로 배운 거, NHR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앞에 있는 N이 뭘 의미한다라고 했니? 앞에 있는 N이. 뽑을 수 있는 대상. 근데 그 대상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니, 이게? 대상이? 대상이 다 어때야 되네, 이게, 얘네들이? 대상이? 달라야 돼요. 대상이 달라야 돼. 근데 봐봐. 여기 5C3이라고 쓰면은 이 5가 무슨 의미야? 5개의 공이지? 5개의 공이 다 달라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작성하는 것이죠? 근데 봐봐. 이게 색깔이 같은데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게? 이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얘는 다른 거야. 나 다시. 얘네끼리는 이제 같은 거란 말이야. 물론 이렇게는 다른 것이죠, 물론. 색깔이 다르니까. 그럼 같은 게 지금 섞여 있잖아, 지금. 근데 경우의 수는 내가 얘네들 다 다른 것으로 보고 그냥 조합으로 5C3 이렇게 썼어. 이게 왜 되냐는 거야, 이게. 쟤네는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5C3으로 쓰는 게 맞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맞다. 안 하면은 얘는 틀린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근원사건이야. 근원사건. 가중치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왠지 한번 봐봐. 지금 5개 중에서 지금 3개를 꺼내는 거거든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봐봐.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여기서 흰 공 3개를 꺼낼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 다 흰 공이 나와야 돼. 혹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지, 이제. 어떻게도 나올 수가 있냐면은 지금 흰 공이 많은데 흰 공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이제 검은 공이 나오는 거야. 확률적으로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더 확률이 낮을까?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더 확률이 낮을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더 확률이 낮은 거. 이렇게. 자, 왼쪽. 나 왼쪽이다. 네. 오른쪽이다. 네. 같다.
네, 이거는 왼쪽입니다, 왼쪽.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얘는 흰공이 다 나와야 되잖아. 그죠? 흰공이 다 나와야 되는 확률 아니니까? 흰공이 다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있잖아. 흰공이 많이 들어있는 흰공이 더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뽑히지 않겠니? 많이 뽑히겠는데 얘는 흰공이 이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는 지금 흰공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많이 들어있는 흰공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잖아. 그치?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고 얘는 흰공이 지금 다 뽑혀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 그럼 그 흰공이 이제 다 뽑히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이제 희박하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뽑혀야 되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얘가 등장할 확률이랑 얘가 등장할 확률이 다르거든요. 확률이 달라요. 그래서 확률 보정 작업을 내가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일단 그 보정 작업이 뭐냐면은 다 다르게 취급하는 거야. 다 다르게. 다 다르게 취급하면은 결국에는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다 다르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봐봐 얘들아. 이렇게 나온다. 지금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이제 지금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총 이렇게 세 가지 맞나? 세 가지인가요? 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이제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봐봐, 이렇게 이제 나올 그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흰색 세 개가 다 뽑혀야 되는 거니까 얘는 33이야. 얘는 흰색 세 개 중 하나가 뽑히고 초록색 두 개가 지금 다 뽑혀줘야 되니까 얘는 3C1로 볼 수 있는 거 맞니? 3C1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세 개 중 두 개 나오고 초록색, 검은색 두 개 중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6, 얘는 3, 얘는 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10가지가 일단은 나오죠. 그죠? 근데 확률상으로는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률상으로는 얘가 가중치가 이제 1개, 얘가 가중치가 3개, 얘가 가중치가 6개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동등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동등하게. 다른 것으로 이제 취급을 해줘가지고 동등하게 보면 안 되고 가중치를 여기서는 좀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C3으로 쓰는 겁니다. 5C3으로. 가중치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이제. 그냥 단순하게 경우에서 생각하면은, 이거 세 가지 아닌가? 해가지고, 분모를 3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분모를 이제 3으로 하고,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이건데? 한 가지네? 그럼 3분의 1?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알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의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이 구별이 안 되는, 같은 공이 있긴 하지만은, 가중치 보정을 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우리가 씁니다. 조합으로. 아시겠죠? 요걸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3을 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 보시면, 필수예제 9번은 방정식이 이제 의미하는 정수가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 정수의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전체는 자 저거 방정식 저거 문자 3개를 더하니까 8이잖아. 경우의 수로 몇 H 몇이었습니까 저거? 우리 앞에서 했었죠? 몇 H 몇이니 저거? 3H8 맞니 저거? 고를 수 있는 게 3개인데 그 고르는 거를 총 8번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였죠. 계산해보시면 약간 이제 10C8 10C2랑 같아서 45가 될 겁니다. 45. 우리가 이제 따지고자 하는 그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Y가 3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Y가 3이면은 저 3 이항해주면은 X 플러스 Z가 5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X 플러스 Z가 5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식 세워볼 수 있잖아. 2개의 문자니까 5번이니까 2H5라고 식을 세워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6C5, 6C1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6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6. 그래서 구하는 답은 이제 45분의 6이라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45분의 6. 알겠니? 45분의 6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중복조합으로서 그냥 경우의 수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적 확률이야. 자, 요거는 은근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봅시다. 자, 빨간, 파랑 합쳐서 총 7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꺼내어가지고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7번 중에 한 번꼴로 2개의 공이 모두 빨간 공이었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요 의미를 한번 볼 거야, 얘들아. 요거 7번 중 한 번 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7번 중 한 번 꼴, 뭔가를 하니까 7번 중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2개의 공이 모두 빨간 공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2개의 공이 모두 빨간 공이 나오려면은 7번 중 한 번의 빈도수로 이런 게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쟤를 확률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질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저게? 7분의 1이라는 거야. 7번에 한 번 꼴이니까 7분의 1로 보는 거야. 즉, 이 문제는 2개의 공이 모두 빨간 공으로 나올 확률이 7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7분의 1의 확률로 저렇게 등장한다. 그러면 봐봐. 7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려면은 우리는 처음에 7개의 공 중 2개의 공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빨간 공이 이제 몇 개인지를 물어보고 있고, 또 그 빨간 공이 모두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빨간 공의 그 개수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개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자, 전체 7개 중 2개 뽑는데 그 n개가 다, n개 중에서 2개가 다 빨간 공으로 나와줘야 된다. 식을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7C2가 이게 몇이냐면 21이거든요. 21. 얘가 3이야. 그래서 NC가 3이니까 이제 N을 그냥 3. 이거 계산해 주시면 3이 나오겠죠? 3?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왜 3인가요? 2분의 N의 N-1이 3이니까 요걸 만족하는 거는 3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가 3, 뒤에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필수에서 11번을 보자. 11번. 자, 기하적 확률인데, 자, 요거는 문제가 조금 이제 처음 보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자, 이제 선분 A, B, 2, 그 다음에 A, D, 1이라고 지금 주어졌는데, 점피를 잡아볼 거다. PAB가 예각 삼각형일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네. 예각 삼각형일 확률. 예각 삼각형. 자, 예전에 이런 비슷한 느낌 문제 좀 몇 번 우리 다루긴 다뤘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봐봐. 지금 P가 삼각형, 저 직사각형 내부의 임으로 딱 찍어보는 거야, 이제.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이게 예각이냐, 혹은 직각이냐, 둔각이냐,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점 A, B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잖아.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여기서 떠올려야 되냐면은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떠올려야 돼. 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걸 갑자기 왜 떠올리냐? 일단은 요 가운데 원의 중심 좀 잡을게, 이제. 가운데 원의 중심 요 정도 좀 잡고. 자, 반지름이 그럼 1이 되는 거거든요. 반지름 1. 그래가지고 반지름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요런, 봐봐. 요런 이제 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런 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림상에 있는 점 P가 그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 만약에 이 점이 만약에 원 위의 점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 빗변이 지름인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었니?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맞니? 저거 직각 삼각형. 그래가지고 직각 삼각형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막 옛날에 뭐 원주각 중심각 해가지고 지름이 빗변이기만 하면은 그 점이 P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런 데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얘도 직각으로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옮겨도 다 직각이야.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점 P가 이
직사각형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밑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밑에는 우리 저 내부만 볼 거기 때문에 점 P가 이 분홍색 선 위에 있으면은 저게 직각인 거고, 그럼 반대로 점 P가 이 직사각형의 외부에 있다라고 가정해봐. 한 요런 데 있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요런 데. 그럼 이거는 얘들아 이게 무슨 도형일까? 이게 직각은 아닐 거고 예각 삼각형일까? 둔각 삼각형일까? 저게? 얘가 뭔가 각이 뭔가 좀 좁혀지지 않겠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거면은 좀 멀리 보내봐. 한 이 정도. 그럼 얘는 딱 그거 봐도 예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분홍색 이 호보다 더 안쪽으로 만약에 위치시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뭐 요 정도쯤으로 위치시키면 극단적으로. 이거는 뭐로 나오니 얘들아 이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둔각으로 나오지 않겠니? 둔각으로? 우리 문제는 예각으로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저 호 안쪽으로 만약에 점이 잡히게 되면은 쟤는 이제 둔각이구나. 호 바깥쪽으로 만약에 잡히게 될 때, 호 바깥쪽으로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쟤는 이제 예각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어. 쟤는 예각이겠구나. 요거 뭔지 알겠습니까? 예각.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은 이제 그 호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여기 부분 있지. 여기 직사각형의 내부이면서 호 바깥쪽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면적. 여기 이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점 P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내부에 잡히는 거니까 여기서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거든. 넓이. 2 곱하기 1에서 넓이는 2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예각 삼각형에 해당하는 영역은 저 주황색 부분인 거잖아. 주황색 부분. 주황색 부분은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저 반원의 넓이를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가 반지름이 1이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해서 1파이니까 반원해주면은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거? 2분의 파이? 그럼 끝났어, 이제. 그 확률은 우리가 저 전체 영역의 넓이분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 영역 2니까, 자, 분자분모에 이제 2 곱해주셔가지고, 이제 2 곱해주셔가지고 4분의 4 마이너스 파이. 분자 찢어주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1파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그게 답이고, P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더해서 4분의 3을 해주시면 됩니다. 4분의 3. 여기까지 좀 들어가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직. 아직. 아시겠습니까, 이거? 네. 영역의 넓이로 이제 따지는 거고, 예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예각이 어딘가 봐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률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요거. 근데 마지막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단어는 좀 이제 힐링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근데 다만 오늘 하는 단어 이후로는 아마 다 새롭게 처음 배우는 내용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만이다. 오늘까지만. 오늘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말은 이제 설 연휴죠, 이제? 설 연휴? 예. 그 전까지만 좀 이제 행복하시고. 예, 행복하시고. 이따가, 예, 저기, 301호에서 하시는 미적분도 오늘은 좀 힐링 단원인데 그 이유가 이제 헬이다. 파이팅 합시다, 이제. 자, 보시면 덧셈 정리입니다. 자, 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좀 이제 접하던 혹은 이제 배웠던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집합에 대해서 다룹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억이 납니까? NA 합집합이 기억나네? NA 합집합이? 뭐였습니까? NA 합집합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A, B의 원소의 개수 더하는 거,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예. 그죠? 뭔지 알죠? NA 플러스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 B의 원소의 개수 더하는데
이렇게 더해버리게 되면은 가운데가 두 번 더해져가지고 한 번 빼주는 거, 요거 우리 하지 않았니, 요거? 가운데 한 번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도 한 번 더하는데, 그럼 가운데 두 번 더하는 거니까 한 번 뺐었잖아. 있었죠, 이거? 요런 관계식이 일단 우리가 이제 있었습니다. 요런 관계식이 이제.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확률, 분모가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양변을 그 표분 공간의 원소의 개수인 ns, 아까 s였지, 기호가. 자, ns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제 ns로 다 나눕니다. 여기 ns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좁은데, 자, ns로 나눈 식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ns로 나눈 식을. ns로 그냥 다 나눠버리자. 이렇게. 나눠버리자. 그런데 우리는 그 ns분의 n 어쩌구가 이게 확률을 다 의미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각각 어떤 고유의 확률 값입니다. 맨 왼쪽 거는 합집합의 확률이고, 요거는 A의 확률이고요. 가운데는 B의 확률이고요. 맨 오른쪽은 그 교집합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처럼 확률도 저렇게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도. 네, 확률도 똑같은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 중복되는 확률은 이제 제거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은 아까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소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서로소.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서 그 확률 값이 0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저 맨 뒷부분만 제외하고 앞에 A, B에 대한 확률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 B에 대한 확률만 써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그냥 막말로 N이 P로 그냥 바뀐 겁니다. N이 P로 바뀐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똑같고. 자, 여사건의 확률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A와 A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A와 A 여집합. 저 A와 A의 여집합에 대해서 저 덧셈 정리식을 적용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B를 A의 여집합으로 본다라는 거야. B를 A의 여집합. 그러면은 이제 B를 A 여집합으로 봐주시면은 여기 PA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이 일단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반 사건이면은 뒤에 이제 얘 확률이 이제 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확률이 0. 그래서 뒤에는 따로 안 쓸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써봤는데, 좌변의 의미가, 자, A랑 A가 아닌 거를 합치네?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은 결국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 좌변이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은 PA 더하기 PA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저 여집합이라는 거는 PA를 이제 이항해서 1-P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PA.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이 PA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빼는 거지. 전체에서. 그냥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전체 확률 1에서 그냥 빼주시는 거고요. 네, 여기 쓰시고. 자, 그래서 내용은 뭐 간단하죠? 모르는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이제 봅시다. 이제 5문제 남았는데 다 이제 할만합니다. 보시면. 자, 아마 우리가 다 중학교 때 접해봤던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필수의 12번. 자, 배반이 아닐 텐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근데 이무율을 하나를 뽑을 때 4의 배수 이거나 이게 이제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합집합.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확률을 구해주냐면은 일단 4의 배수 뽑을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 되거든. 전체 100분에 자 4의 배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100을 4로 나눠가지고 25가지라고 개수 구할 수가 있겠죠? 25가지.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 100을 6으로 나눠주면은 16점 얼마가 나와가지고요. 16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 둘 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됐다라는 거지. 얘네 둘 다 만족하는 거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를 말하는 거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 얘는 이제 4의 배수 and 6의 배수. 자,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게 뭐가 있죠? 최소 공배수 해가지고 12의 배수 맞니? 12의 배수? 얘는 12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12의 배수만큼은 우리가 중복으로 카운팅 해가지고 그것만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12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12로 저걸 나눠가지고 8점 얼마로 떨어질 겁니다. 8점 얼마로. 여기까지 이따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00분의, 자, 다 이제 더하면 41 빼기 8 해가지고 33.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100분의 33. 그래서 항상 겹치는 게 있는지를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겹치는 게 있는지 잘 신경 써주시고, 겹치는 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엔 13번인데요. 자, 총 7개, 파란 공 3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데 3개 공을 꺼내고 싶다.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여기서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던, 아니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를 이제 구해주라 라는 의미거든요. 저 밑줄 친 2개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동시에?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면서 동시에,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면서 안 나올 수도 있니? 이게 뭐가 말이 이상하죠, 이게?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따로 노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접점이 없는, 교집합이 없는 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확률을 작성하실 때 그냥, 자, 전체 경우의 수가 7개 중 3개 뽑는 건데, 자,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온다.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온다라는 거는 저 3개의 파란 공 중 하나만 뽑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동시에 빨간 공도 몇 개 이제 뽑아줘야지. 전체 3개 뽑는데 파란 거 하나, 그럼 나머지 빨간 공 몇 개? 2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써줘야 돼, 이거를. 파란 게 지금 나왔다라고 해서 파란 공 31 끝이 아니고 빨간 공도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 써서 많이 틀려. 주의해줘야 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파란 공이 아예 안 나오고 싶네? 그러면은 파란 공 30영으로 이제 처리를 해볼 수 있고, 나머지는 빨간 공에서 다 선택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작성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 그냥 계산이야. 7C 3이 35여가지고요. 35로 얘를 합쳐주시게 되면은, 자, 36, 18. 그 다음에 1 곱하기 4. 이렇게 처리가 돼서 35분의 22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35분의 22. 35분의 22가 나오겠고. 자, 그래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그냥 사실 뭐 앞에 거 뒤에 거 굳이 구별 안 하고 그냥 빼줘야 되는 게 있는지, 중복돼서 확률이 이제 카운팅 된 게 있는지만 생각해주면 돼요. 중복된 확률이 있는지만 생각해주시고. 자, 근데 요 놈 간단하다. 보시면 확률의 덧셈 정리 6번의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A, B 확률을 주고 이제 요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어. 자, 우리 저거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 기억나니? 드모르간. 자, 기억나니? 네. 이게 그 여집합으로 이제 다 뒤집고 하는 거 있었거든? 전체에서 이제 다 뒤집어줘가지고 A, 자, 다시 천천히 한번 씁시다. 뒤집어가지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억이 납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그 1 마이너스 전체 빼주는 것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얘를 구하라는 거. 그럼 합집합은 우리가 아까 썼던 식 있잖아요. 이제 PA, PB 그 쓰는 거 있잖아. 그거 쓸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부호를 뒤집어서 쓸게.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대입이야. PA가 주어졌고요. 몇이야? PA가 5분의 1. PB가 주어졌고요. 5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구해주어야 되는 확률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2분의 1이다 라고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만 우리가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으로 좀 정리해볼게요. 이제 P의 교집합. 자, 일단 얘가 이제 5분의 2거든요. 계산하시면은 5분의 2. 그래서 원래 있던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해주시면은 아마 10분의 1이 나올 겁니다. 10분의 1. 확률 계산해 주시면 10분의 1 나올 거야. 10분의 1.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10분의 1. 자, 그 다음. 자, 필수제 15번은 이제 6건이 있을 텐데, 6건. 자, 당첨 제비가 4개가 있다. 근데 총 16개의 제비가 있는데 2개를 뽑을 것이다. 적어도 1개는 당첨 제비가 뽑히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6건을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는 아닌데 6건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6건을. 왜냐면은 이 문제 상황이 그 2개를 뽑을 때 당첨인 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첨인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당첨인 게 2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은 당첨이 적어도 1개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첨이 딱 이제 1개만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2개 있을 때 이 2가지의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둘이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6건으로 해당 안 되는 거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그게 더 계산이 편할 거야.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로 일단 확률을 쓰고 도록합니다. 1-. 우린 그리고 요 확률을 이제 구할 거예요, 이제. 당첨이 아예 없을 거야. 일단 전체 경우에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당첨이 아예 없다. 4개의 당첨 제비 중에서 하나도 안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 12개는 당첨 아닌 건데 걔를 2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걔를 2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작성해야 돼. 당첨인 거는 절대 뽑으면 안 돼. 아닌 거는 무조건 2개를 뽑아야 돼. 아닌 거는 2개. 됩니까? 당첨인 거는 0개. 당첨 아닌 거는 2개. 그 다음에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뭐 16 곱하기 15 나누기 2 몇이야 그 다음에 이거 12 곱하기 11 해줘가지고 뭐 계산합시다. 여기가 3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 여기가 이제 5 뭐 여기까지는 나오니까 1-20분의 11 해가지고 20분의 9 여기까지 답을 쓰면 됩니다. 20분의 9 이제 이런 문제 주의하실 점은 이게 6건으로 이제 푸는 거다 보니까 이제 6건의 확률 요걸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걸 구하는 게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 이게 어떤 실수를 많이 할까 이런 문제 풀 때 6건으로 푼다라는 걸 아는데 이 확률을 답으로 적는 사람이 많습니다. 1 빼기를 안 하는 거야. 1 빼기.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니까 좀 쓰고 좀 들어갑시다. 쓰고 1- 꼭 쓰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고 요거를 꼭 써야 돼. 요거를 이제 실수 안 해 꼭 씁시다. 저거는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제 16번 보시면 자, 서로 다른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근데 뒷면이 2개 이상 나오고 싶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방금 전 문제는 당첨인 것의 개수로 좀 기준으로 뒀는데 얘는 이제 뒷면의 개수거든요. 뒷면 1개일 수 있고 1개 자,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3개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까지 이렇게 이제 쓸 거거든요. 5개까지. 그러면 2개 이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6건으로 이 2가지에 대해서만 좀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지에 대해서만.
자, 이게 1 마이너스 쓰고 들어가시고, 자, 5개의 동전을 던집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동전 하나당 2가지니까 2의 5제곱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당첨이 아니라 뒷면이 이제 안 나올 때를 이제 보면은 뒷면이 안 나올 확률 몇 번에 몇일까? 뒷면이 안 나올 확률 몇 번에 몇입니까? 이게 다 앞면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요 자체로 한 가지야. 요 자체로 한 가지. 뒷면이 이제 딴게 요거는 이제 앞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뒷면이 한 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는 이제 자, 뒤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이 그럼 4개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이 4개. 얘는 그 어느 시행에서 뒷면이 남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얘는 OC1로 그 뒷면에 이제 위치하는 그 경우의 수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OC1로. 확률 계산 마저 해주시면은 이게 32분의 1 더하기 32분의 5가 나와가지고요. 1-32분의 6이 나오고 1-16분의 3까지 나와서 얘는 16분의 13까지 나옵니다. 16분의 13까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16분의 13. 네, 여기까지입니다.